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37회차 성맞이 3일 경주로 진행이 되는 2일차 수요일 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이 어려웠던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오늘은 제일 위안을 얻는 것은 계속정 예상지를 보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박민영 나오는 게임에 박민영, 김민천, 이주영 요거를 맞췄다는 겁니다. 메인 예상으로 맞췄고 저 현장에서도 박민영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죠. 본대로 들어가는 거. 자, 오늘도 오늘도 아니라 수요일 경주도 다시 한번 박민영을 노림수로 가져간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또 눈여겨보는 전력이 있는 만큼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뽑아 먹어도 그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도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2일차 다시 한번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1경주 어제는 온라인이었죠. 신인. 근데 오늘은 이제 1경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플라잉 스타트로 하고 3경주, 6경주, 15경주. 자, 어려운 편성. 이 어려운 편성 다시 한번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는 왜 일단 인코스의 박지훈과 김태훈을 버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번이 특히 3차권에 진입하면서 6코스에서 3차권에 경쟁 끝에 들어갔는데 음, 스타트감이나 모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 의지가 있다라는 점 혹시라도 김태훈의 스타트를 받아 나와서 선두권에 올라설 수도 있는 만큼 버려도 되나. 또 김태훈 나름대로 박지훈만큼 모토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또 최근에 김태훈이 데뷔 첫 경주에서 막 그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친 반면에 현재로서는 뭐 이현준, 황동규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태훈은 과연 입상 후보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노림수로 가져갔던 김미연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이현준도 80분 모터의 궁합을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플라잉 스타트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조미화와 황동규가 아주 전속으로 배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자, 여기서 축선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가 부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김미연이 과연 압박을 할 수 있을까? 또 이현주는 어제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 여기에 조미호와 황동규의 아웃코스 극복 여부. 자, 인, 센터, 아웃 이렇게 인, 센터, 아웃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지정 훈련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전 소개항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실전 들어가면 대부분 비슷하게 소개항주를 끊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이경주는 어성규를 놓고 갑니다. 어성규를 축으로 도전 선수를 찾는데 일단 이지수가 플라잉 복귀 전 입상을 했습니다만 플라잉 복귀 전에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수로 내려놓고 여기에 4번 김은지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은지 역시도 입상 후보로 놓고 5번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을 마지막으로 가져갈지 4번을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어성규와 함께 윤동호의 공간 침투냐 김창규의 모터빨이냐 어, 윤동호가 오늘 1코스를 제가 1코스에서 좀 더 노려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맛은 부족했습니다. 근데 김창규는 배가 뻗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또 기록상으로 봤을 때, 또 스타트 감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동호가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만큼 일단 바깥쪽에 이 김은지나 이지수보다는 여전사들보다는 2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경주는 왜 그러냐? 일단 김한석이 출전하고 있고 조성인이 출전하고 있지만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코스가 불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모터가 불안합니다. 왜? 김한석 기록도 괜찮은데 86 나왔고
기량도 좋고 인코스인데 왜? 오늘 이 윤동호와의 경쟁에서 처음에 김한석이 2착으로 갔었죠. 근데 2주 1턴에서 김한석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윤동호가 안쪽을 파고 들었는데 윤동호가 패 붙여서 김한석을 날렸습니다. 김한석이 이런 상황에서 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터가 생각보다 윤동호가 좋은 건지 김한석이 별로였는지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그 상황에서 김한석이 져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2번을 놓고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되지만 자, 생각보다 강한 맛이 부족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승부수를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한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전략이 3경주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그렇구나 이해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쪽에 먼저 점수를 줍니다. 자, 김태규가 오늘 호전세를 보였지만 입상 후보로 내려놔야 되겠고 이주영과 이응석은 아웃콕스 극복을 급선무기 때문에 인센터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축은 또 우승 후보는 2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2번이 11번 모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신인 김미연 때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만 김창규, 김현영까지 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홍기철이 임 빠지기를 하겠지만 자, 김현현이 스타트와 좋은 모터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안쪽에 1번, 2번, 3번을 조합하는 그림 그중에 2번을 놓고 2-1과 2-3 자, 마지막으로 4번까지 보면서 접근하는 전공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1, 2번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또는 1번이 2, 3번을 날려버린다라고 한다면 1번을 놓고 배당 또 3번을 놓고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시면서 공략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오경주는 심상철을 믿고 가요. 심상철 꺾을 수 있는 전력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인정하면서 가는데 수차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전정환이 옆자리에서 공간을 노리겠고 송혜범도 모터가 괜찮은데 잘 타는 전력이 아니고 정세혁도 훈련 내용에 비해서는 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가장 큰 주은석이 오늘 굉장히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모두 최종적인 컨디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선수 중에서는 5번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스타트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비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4번이 찌른다라고 한다면 전정환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번, 3번, 4번이 어중간하게 전정환이 플라잉 복귀 전이고 송혜범도 들쭉날쭉하고 정세혁도 확실하게 스타트를 끊고 나오지 못하면 5번이 안쪽으로 싹 쓸고 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6번이 기회포착 능력이 좋은 6번이 역습을 통해서 추격전을 통해서 선두권에 올라설 수가 있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로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민천이 괜찮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지은이 좋은 모터를 잡았고 박진서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강주한도 오늘 기습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구용구와 박종덕도 인코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혼전으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입상 후보로는 5번이 가장 안정감을 준다. 뭐 쌍승축으로는 불안해도 복승축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번을 중심으로 박종덕과 박진서, 이지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1번 구용구의 기습, 3번 강주안의 역습. 충분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번이 쌍승축이 아니고 복승축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구형구 머리도 나올 수 있고 박종덕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은 만큼 일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주권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동화줄을 기준점이 되는 동화줄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육경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쭉 나갑니다. 자,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일단 2번 고정환과 4번 장영태의 경쟁 구도입니다. 기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장영태 놓고 무조건 가죠. 장영태 놓고 가는데 자, 19번입니다. 최강급이라고 평가되는 19번. 얼마나 좋으면 플라잉 복귀 전인 고정환이 6코스에서 이겨먹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스타트를 끊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모터가 좋다는 건 소문이 났다는 얘기지요. 윤상선이 실전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에. 그리고 이수빈은 오늘 자력 승부로 입상을 했는데 이수빈, 김채연 머리 치는 거 봐야 됩니까? 물론 그만큼 기량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최악체라고 평가되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 인정하기 싫은 그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데 뭐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묶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깥쪽에 모터가 괜찮은 화이터 왜 24번 모터를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할까요? 궁합을 맞춘다고 한다면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고 곽현성 역시도 추격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3번, 5번, 6번을 변수로 활용하고 자 고정환이 윤상선을 씹어먹고 머리를 치냐 아니면 고정환과 윤상선이 경쟁할 때 4번이 역습을 해서 역전을 하냐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터를 믿고 고정환의 19번 모터를 믿고 한번 2대가리로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운 찌르기형, 안지민 찌르기형, 김채연 찌르기형 전두식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임 빠지게 나서 서희와 그리고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김흥선 두 선수의 경쟁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쌍승식 선택이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안지민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번 옆에 한운 그리고 5번 옆에 6번 자 2번 6번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동반 입상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자 구경주도 사실상 이제 현장 추천 경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승부수가 있는 편성으로 일단은 먼저 전공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성근을 놓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최강성이 모터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성근이 복승축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4번 이진우와 5번 이상문, 6번 민영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찌른다고 한다면 앙코스의 이 가능성보다는 휘감아 찌르고 찌를 가능성이 높아서 1, 2번이 살아남는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승부수가 누구냐?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자, 음성 문자 이거 들으면 최근에 직전의 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에 1코스에 있는 김은지를 노려서 먹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16번 모터와의 궁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하모한테 졌던데 수면이 거칠고 자 마지막 턴에서 김은지가 이렇게 서하모가 바깥쪽에 있었는데 김은지가 보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서하모가 안쪽을 들어와서 이렇게 파서 상황이 뒤집어졌죠. 자 스타트가 일단 공격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1넣고 쌍승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을 묶는 것은 선택으로 남겨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김은지 놓고 한성근과의 동반 입상. 자, 김은지를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김지연 제가 경정 톡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ARS 음성에서 67번 모터로 박민성, 박진서만 못 뽑아먹었지 나머지 선수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박지윤 연속 입상, 김민천 3연장, 그리고 김민길도 3연장, 김지현도 3연장. 오늘 더 이상 부연 설명보다는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김지현 어마무시하네 딱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찌르기 형이지만
오늘도 강지한 때문에 한번 걸리고 들어갔는데도 배가 쭉쭉 나갑니다. 자, 인정하면서 갈 수 있겠고 안쪽에서 박준호가 기습. 찌르경이니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자 김지현이 스타트에서 박준호를 찍어 누르고 감는다. 김태규가 오늘 찔러서 먹었죠. 그리고 김한석 일단은 박원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바깥쪽에서는 3번 6번으로 압축하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박원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74번 모터가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규가 해서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모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놓고 좀 걸러야 되는 그런 모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규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6번과 비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기본적으로도 자 박준호의 가능성 찌르경이니까 그리고 김태규 그리고 김한석 3명까지 봐야 되는 4번이 아니라도 3번 4명을 3명을 보고 가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전 선수를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1경주는 일단 여기도 다시 한번 전공법과 노림수를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공법은 1번 손재민을 가져가는 그림이죠. 소경주가 빠르지는 않지만 지정훈련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코스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황만주 약세를 틈타서 이주영 따라 들어올 거고 김승택의 2인의 김창규까지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5번 6번이 아웃코스 운영에 취약하기 때문에 1놓고 3, 4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갑니다. 황만주 약세를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40번 모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럼 노림수는 뭐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전략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4번입니다. 역시나 좋은 모터. 40번 모터가 생각보다 뭐 19번이나 66번에 비해서 많이 유명해진 모터는 아닙니다. 그 전에 김종목이 탔고 장영태가 탔고 윤동호가 탔고 전동욱이 탔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동호가 탔을 때였죠. 일단 탄력이 좋은데 김승택이 승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기복을 보였고 오늘도 사실상 5코스에서 김동민이 플라잉을 하면서 안쪽을 쓸고 가지 않았다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자, 모터를 기억하면서 4번 놓고 쓸어라. 쓸으면 손재민이 가장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이 빠져나오고 바깥쪽에 5번, 6번과 묶어가면서 이변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손재민이 1코스는 인정이야 라고 한다면 1번 놓고 쭉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야 손재민 모터가 좀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정말 그 모터 보고 김승택을 노려보는 그런 작전을 드리겠습니다. 12경주도 일단 주은석이 추리의 중심에 올라옵니다. 5경주에서 내용을 보고 5코스에 나온 주은석을 보고 제대로 단다면 1번 인정하면서 가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최재원을 약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박진서부터 한진, 기광서, 김도희까지. 근데 오늘 한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나 더 자른다라고 한다면 2번, 4번, 5번이 1번에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서는 찌르기형이고 자 기광서와 김도희는 약간 센터 아웃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1, 2가 1번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1, 2가 많은 인기를 얻겠지만 자 오늘 마지막 온라인 편성에서 기광서 배 나오는 거 보셨죠? 조성인보다 더 나옵니다. 저렇게 좋았던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어떻게든 걸려서 공간을 내주길 바라면서 사이 그리고 2사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기광서가 턴 스피드도 좋았고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서가 스타트 연속 입상을 했지만 자 스타트를 확실하게 끌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4, 5번이 달려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고 배당도 4, 5번을 중심으로 이변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주은석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손재민처럼 11경주처럼 손재민 12경주 주은석처럼 난 1번을 축으로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선수 중에서 그래도 박진서가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쪽에서 시속을 주도하지 못하면
자, 기습에 나설 수 있는 전력들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변 전략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정보 060-700-657입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김민준이 이응석의 약세를 활용해서 주도권을 잡아가겠습니다. 인정입니다. 인정하면서 도전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지수부터 기련태, 배민, 어성규인데 일단 이지수가 한 번 더 3코스에서 타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를 보일 수 있겠고, 자, 전술이 어중간한 기련태와 배민, 모터 기록도 어중간하죠. 자, 어성규가 날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지수가 오늘 3코스에서 탔지만 스타트를 확실히 주도한 게 아니고 발신도 꼴찌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갔는데, 자, 일단은 어성규를 1순위로 가져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2-6과 2-3으로 압축하면서 13경주는 김민준 인정, 후착 찾기 어성규가 1순위입니다. 14, 1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데 여기도 승부수가 있습니다. 승부수가 있는 만큼 자, 요거는 현장에서 후광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렵긴 한데 혼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이승일의 1코스 그리고 김현현의 11번 모터 그리고 심상철의 기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번으로 나눠줄 수 있겠고, 자, 우진수나 한운보다는 박종덕이 좀 더 욕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세 선수 중에서 축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이승일도 임 빠지길 잘하고 김현현 스타트에 모터 좋고 심상철도 언제든지 올라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6번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접고 깎아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번이나 3번 쪽에서 축을 잡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이건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자, 온라인은 김민천이 축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기록도 빠르고 컨디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축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관건은 자, 황희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송효범이 기습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민천이 턴 스피드를 살려서 송효범을 안쪽 1, 2번을 싹 씹어 먹는다라고 한다면 안지민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해야 되는 그런 전력이고, 5번 한성근과 6번 강지환이 교체 출전된 강지환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송효범이 기량이 부족하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황희태가 너무나 지금 시속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송효범이 이 정도 탄력이라고 한다면 송효범을 김민천이 무리하게 돌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내고 찔러도 내가 이긴다라는 자신감으로 3위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한성근과 강지환이 추격하는데 송효범이 버텨주면 3-2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지환이든 한성근이든 추격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민천을 놓고 주력 주권 송효범이냐 한성근이냐 강지환이냐 요걸 놓고 최종적인 선택을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17경주는 어쩔 수 없이 이재학을 축으로 가져가는데 1코스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훈련 상태도 괜찮았고 온라인도 좋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보는데 오세준과 구영구가 지금 무겁고 탄력이 안 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 5, 6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사전 스타트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사전 스타트 소개항주 보시고 결정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자, 이렇게 2일차 수요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훈련을 겁나 많이 합니다. 화요일날 6번, 수요일날 2번, 월요일날 6번, 화요일날 2번, 수요일날 2번, 목요일날 2번. 자, 12번을 합니다. 12번. 12번. 스타트를 12번을 하고 단감지를 12번을 하는데 모터 특징을 잡아내지 못하고 스타트를 못한다. 이거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력들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효범이나 저 약체들이라도 오늘 뭐 이수빈이라든지 승부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찝찝하더라도 저도 선입견을 좀 버리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겠고, 자 2일차, 3일차 마지막 더 또 명절을 맞아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